김진욱 처장이 월성 1호기, 월성 원전 1호 감사 방해 의혹과 관련된 수사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첩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김학의 차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 차장과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존중해서 결정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이첩 받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1차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오늘은 제 개인 의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와 차장 의견을 듣고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이 월성 원전 1호는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김학의 사건보다도 월성 원전 사건, 더군다나 이번 북한에 대해서 원전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이 파일이 복구됨에 따라서 이제 원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 폭풍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성 사건, 월성 사건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 원전 파기, 그 다음에 대북 지원 문제가 다 곁들여져 있고, 원전에 반대하는 단체들, 이런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성 원전 건을 원전 폐쇄 반대단체 사찰 의혹입니다. 원전 폐쇄 반대단체 사찰 의혹.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원전 관련 은폐 의혹, 이런 것들이 몽땅 그려져 있기 때문에 원전 사건을 이 공수처에서 1차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탄핵론, 판사 탄핵론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고, 2월 1일 발의해서 2월 3일까지는 강행 처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낙연 대표가 어젯밤에 페북을 통해서 탄핵소추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런 우연적 농단이 다시 재발되도록 하기 위해서 탄핵소추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낙연 대표마저도 판사 탄핵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이것은 현재 민주당이 174석까지 가지고 있는 걸 봐서는 판사 탄핵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내몰고 있고요. 반드시 역풍이 불이라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임성근 부장판사, 이제 2월 28일로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본인은 전혀 2심에서도 전부 이번에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판사들 신광열, 조의원, 성창호 2심도 전부 다 무죄가 떨어졌어요. 이런 걸 본다면 사상 초유의 대법관단이 아닌 부장판사에 대한 이 법관 탄핵, 국회에서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역풍이 상당히 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진인산 씨와 그 다음에 우상호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진인산 씨가 우상호 의원의 주택론, 즉 우상호 의원이 23억 아파트의 농부는 안타까우면서 23만 반지하 서민의 눈물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라고 말한 것을 두고서 의원이 이 조은산 씨가 강력히 비판했어요. 이것은 운동권 특유의 선민사상, 그리고 이분법적 선악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형적 80년대 진보주의자의 허언이다. 이렇게, 그리고 감성팔이 어법에만 능통할 뿐이고 현실 감각은 전무한 무가치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우상호 의원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신퇴폐적 발상이다. 그래서 강력히 반박하는 SNS 글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유호정 의원이 지금 현재 비판을 받고 있어요. 정의당, 요즘 정의당이 상당히 시련을 겪는 것 같습니다. 비서 부당 회고라는 것이죠. 이 비서 부당 회고와 관련해서 이 같은 정의당 당원의 공개로 인해서 지금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 실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러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행비서와 관련된 해고사항인데요. 업무상 성향 차이 때문에 면직은 불가피했다. 그리고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고 있어서 조금 과로하는 경향은 있지만은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고 그 후 합의해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은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 이런 해명은
이 피해자와 합의해서 쓴 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구치소 이 확진 추세로 인해서 이미 추미애가 두 번째 이 소송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재수자 7명, 가족 26명 등 총 33명을 대리해서 법무부인 BT원에서 수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1억 8,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 앞서서 BT원은 지난 20일 재수자와 가족 등 9명을 대리해서 5,100만 원 상당의 소송을 낸 바 있고요. 또 추가로 다른 재소자들도 추가 소송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 3월 중에 세 번째 추가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추미애 자리는 떠났지만 소송 이제 릴레이 소송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최강욱이가 요즘 계속 이제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뭐냐면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했다 이렇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 써주는 것이 결국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징역 8개월 그 다음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이런 최강욱인데요. 지금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는 작년 1월 23일 날 22일 날 이틀간에 걸쳐서 윤석열 총장과 이 지검장이 아주 살벌한 지시와 그리고 거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총장이 즉각 기소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성윤 지검장이 아니다. 변명 기회를 주는 게 좋다. 일단 한 번 정도는 소환 조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강력히 바로 기소하라 라는 지시를 거부한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1년 전 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그럼 이성윤 당시 지검장은 왜 이걸 반대했느냐? 바로 23일 날 중간 간부 인사가 있기 때문에 수사팀 교체가 예상되니까 갑자기 소환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결재를 미룬 그런 꼼수를 부린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꼼수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다음에 기소 당시 수집된 증거 입증 정도를 보면 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휘를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최 대표가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바로 기소하라는 지시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사실을 말하자면 법원이 인정해서 이성윤 결국은 법원으로부터도 대망신을 당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월 1일 당내 4선 이상 의원 전원이 원내 대표실에 모여서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는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소집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3일날 이 중진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2월 1일 중진들의 논의 내용을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안철수 당 대표는 이 3월에 가서 논의를 하면 굉장히 어렵다, 단일화를. 그러니 2월에 단일화를 마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월 4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된다. 그 전에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차대한 그야말로 차기 대선에서 야권이 현 문재인 정권을 다시 뺏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전초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와의 갈등 때문에 그야말로 선거의 승패, 이 당의 진로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니까요. 중진 의원들이 직접 나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조익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즉 단일화 빨리 결정되는 것이 결국은 야권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날아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뭐냐면 박재우 의원, 이선 의원입니다. 이 부산 시민들이 조중동을 많이 보니까 참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 3년간 민주당이 한 일이 28년간 현 야당이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일을 많이 했고 좋은 성과를 많이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있다 보니까요. 전격적으로
사과 내용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는 보수 언론을 통해서 너무 나라 걱정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제되지 못한 말씀이다. 그래서 사과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것이 과연 진정한 사과일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유시민 정치 평론을 안 하겠다고 바로 일주일 전에 얘기했는데 오늘 29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무능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 의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다 라는 이 비평을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서는 자유주의자도 사대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무주의자도 아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건 누가 만든 것이든 다 가져다 쓸 수 있다. 자기가 권력을 오래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경제 발전을 이뤄야 하고 이를 위해 경제 전문가의 권위를 전권을 행사에 이행해 줘야 하고 반대하는 자는 민족과 결의를 위해 짓밟아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했는데요. 지난 22일 날 그러니까 딱 일주일 됐어요. 일체 정치비평 안 하겠다. 검찰이 노무현 계좌 들어봤는데 입증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주일 만에 본인의 약속을 깨고 나온 사람이 바로 유시민이다. 유시민. 이게 뭐 조국, 유시민, 추미애 다 같은 성향의 문재인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 이 김진욱 임명장 준 데 이어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3년 개시가 됐는데요. 이 여운국 이 차장에 관한 이 품평은 이미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우병우 전 수석 변호했다. 그래서 여 차장을 차장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반대론도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병우 변호와 관련해서 김진욱 처장은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지 말아라. 여야 가릴 것 없이 여야를 가려서 정치적으로 가려서 수임하지 않고 수임 사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냈을 뿐이다. 그렇게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여운국 차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자, 그러면 여 차장이 앞으로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요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2008년도에 이 여 차장의 논문, 석사 논문인데요. 특별검사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대충 공수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권 세력 내지는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닌 야당 인사를 수사한다는 것은 특검 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야당 수사하는 것, 특검하고는 취지가 양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야당 인사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또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국가적인 중대 사일수록 신중하고 공정한 수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수사, 신속보다는 공정한 수사의 이 방점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미 이 변호사 생활할 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임한 성향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이 이 국제인권법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출신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여당 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공수처가 정식으로 발족되기 때문에 검사와 수사관을 이제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처장, 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 그리고 2분의 1은 검사 출신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12명까지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위 검토를 받아야겠지만은 공수처장 김진욱 처장 개인 의견으로는 12명을 특수수사를 포함한 수사 경험이 아주 좋은 사람들로 임명을 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공수처 차장을 연수원 기수가 높은 23기로 제청한 이유도 차장 기수가 높아야 경력이 있는 좋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배려한 이유다. 그리고요, 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대통령의 당부와 관해서 이 박범계 장관,
뭐라고 화답을 했느냐면, 검찰의 정의가 나홀로 정의가 아닌 수용자나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되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나홀로 정의, 공존의 정의, 참 말들은 잘해요. 하여튼 이 무슨 컨셉 하나를 딱 찾아내가지고 일반화시키서 홍보 논리로 만들려고 하는 이 진보 좌파들의 이 정치관, 이 철학과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다고 봅니다. 공존의 정의, 나홀로 정의, 이렇게 어려운 말 쓸 수 있어요. 정의면 정의지. 정의라는 말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정의라는, 여권이 얘기하는 정의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하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선택적 정의다, 나홀로 정의다, 공존의 정의다, 이거 말장난하는 게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정의, 그냥 사회 통념적으로 정치학에서 또 이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통념적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 대한민국의 이 진보 좌파들만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런 놈의 정의가 어디가 있어요? 이 정의는 작년에 국감 때 박범계와 그 다음에 윤석열과 그야말로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들이받을 때 선택적 정의를 하는 거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홀로 정의, 공존의 정의 한 것은 본인이 설정한 정의,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생각하는 정의, 우리 국민들, 통상적인 우리 국민들이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정의와 개념이 다른 민주당만의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조직문화 개선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검사 통일체 원칙의 문화를 바꿔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검사들을 설득하기 이전에 직접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통참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는 추미애가 이 검사들하고 소통도 안 하고 검사의 반란이 이어져가지고 99% 검사들이 반발을 야기시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소통을 하겠다, 직접 소통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쇼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보 좌파들의 이중적 우위선 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번 4월 선거에서는 반드시 일관된, 그야말로 이 야권의 비판력을 갖고 있는 야권 인사를 반드시 시장으로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내일 아침 중요한 뉴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